자, 시작해 봅시다. 음, 자, 원장님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네, 마지막으로 체크 한 번만 하고 지금 2026년 학원 성장을 위한 로드맵 요거 잘 보이시나요? 네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PPT도 됐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디의 데이비드 이사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하게 돼서 반갑고 엄청 기다렸어요. 그 연휴 동안에 뭐 쉬기도 했지만 원장님들이랑 뭔가 그 긴 연휴라서 강의가 진행이 안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 한 달 만에 원장님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강의 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랑 소통하고 그런 인터랙션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원래 이제 오프라인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즘 레디에 올인하고 있다 보니 그죠? 쉽지는 않죠. 그러나 언젠가는 또 이제 오프라인에서 원장님들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저희가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6년 학원 성장을 위한 로드맵 파트 1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할로윈 때문에 나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2026년 로드맵을 벌써 짠다고?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년에 원장님들 흐름이 좀 굉장히 다름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시겠지만, 뭐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요. 상담이 주 업무고, 원장님들이 아마 하루에 티칭 하시는 만큼 저는 원장님들과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평균적으로 한 5, 6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매일. 그런데 이번에는 느낌이 뭔가 다른 게 이제 그냥 센싱이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흐름이 굉장히 빠르다, 이번에. 특히나, 내년 준비가 왜 이렇게 빨라졌지라는 게 몸에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그게 학원들이 많이 그렇게 좀 움직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반응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대형 어학원들에서 11월부터 막 설명회를 치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회를 11월에 치려면 10월 달에 막 9월 달에도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봤더니 이제 10월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10일 동안 쉬다 보니까 약간 애매한 어머니들 있죠. 이제 학원을 좀 옮겨야 될 것 같다. 라고 마음을 먹고 계신 어머니들, 그리고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셨던 어머니들이 11월에 설명회를 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이 시작이 되니까 10월에 그만두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10월 그 10일 동안 내는 게 조금 아까우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10월은 조금 잠깐 쉬는 타임으로 하고 아이들 학원 그냥 정리를 하고 11월 달부터 새로운 학원으로 옮겨가는 그래서 역대급으로 퇴원율이 높은 학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뭐 지금 전혀 해당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흐름이 그냥 한두 군데에서 나온 거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포착이 돼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설명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짜, 이번에 흐름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원장님들 할로윈 파티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부터 치고 나가야겠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아무래도 좀 텀이 있다 보니까 오늘 먼저 좀 기획, 계획 이쪽을 파트를 건드리고 그다음에 원장님들께서 어느 정도 머리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하시면서 11월 달에는 이제 치고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장님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거의 많은 부분이, 질문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그 질문들을 네로 다운 시키면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학원이 더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이제 바텀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뭐 이 솔루션에 대한 어프로치는 굉장히 굉장히 많죠.
그리고 원장님들이 막 이제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알아보시고, 그리고 새로운 커리큘럼을 알아보시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알아보는 시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원장님들도 이제 쇼핑을 하시잖아요. 학원 쇼핑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쇼핑도 하시는데, 그런 원장님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 이런 거예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막 인스타 보면, 전 선생님이 저거 이번에 뭐 특강을 한대, 그럼 나도 저걸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뭔가 뭐 또 새로운 걸 도입을 했다, 막, 저 좋아 보이고, 막 이러는데, 어, 바름 라인은 결국 파고파고 들어가 보면 불안이 크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닌데,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이게 제가 뭐 이거 오늘 처음 얘기한 게 아니죠.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게 우리만의 색깔 그리고 원장님만의 차별화 포인트 이게 정립이 돼야 그래야 이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더 단단하게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뭔가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원장님들과 함께 어, 그 불안도 좀 줄여보고 그리고 겨울을 준비를 하는 것을 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디자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과 이제 뭐 특히나 이번 여름에도 마케팅 홍보 관련해서 굉장히 상담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제대로 하셔서 아이들을 많이 만나서 2학기 때 시작이 좋았던 분들도 계시고 뭔가 계획을 했는데 잘 안 됐던 분들도 계시고 계획을 하다가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뭐 성공한 사람들 보고 뭐 이런 이제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내 스타일을 찾아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성공을 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저한테 맞는 방법 그리고 많은 원장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좀 괜찮았다라고 느꼈던 거는 마이크로 석세스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원대한 목표를 가지기보다는 조금씩 브레이크다운해서 하나하나씩 목표를 이뤄가는 그런 부분,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작은 거일지라도. 그래서, 좀 목표를, 우리가 겨울방학의 목표를 좀 더 브레이크다운, 세분화시켜서 하나하나씩 할 수 있는 걸로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할 거는 원장님들과 그리고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같이 해보는 거고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나 이거 봤는데, 나 해봤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다를 겁니다, 원장님. 이거 그대로 하지 않을 거고 조금 변형을 시켰으니까, bear with me.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만다라트라고 하죠, 한국에서. 그죠? 반드시 이루고 싶은 핵심 목표를 이 가운데에 적고, 그리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 목표들 8개를 여기다 적는 거죠. 그죠? 다 뭐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8개가 이쪽으로 가서 이 8개를 이룰 수 있는 실천 과제들을 8개를 또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고 차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핵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목표 설정 도구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해놓으면은 이게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비주얼라이즈가 되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수많은 이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목표가 뭔가 뜬구름 잡기가 아니라 이게 보여지잖아요. 딱. 그리고 한 곳으로 모아지거든요. 저 가운데 노란 박스, 저 ultimate goal을 이루기 위한 모든 어, 그 세부 목표들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볼 건데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만다라트 하면은 아마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만다라트를 조금 들어보셨으면은 분명히 이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있는 없는데요. 그죠? 니코 원장님이 설명이 하기 싫어서 외면하다가 어제 마지막 하기 싫은 1%를 돌렸어요. 오늘 데쌤 강의가 큰 힘을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설명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나옵니다. 니콜 원장님. 함께 해주세요. 네네. 이 원장님이 5탄일까요? 맞습니다. 5탄이죠. 자, 지금 요즘 야구 시즌이죠.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MLB, 미국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람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그리고 어쩌면 역사상 가장 뛰어난 야구 선수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예요. 그리고 엄청 It's Showtime이죠. 쇼헤이라서 쇼타임 뭐 이런 이제 슬로건도 있고. 자, 94년생입니다. 그리고 키도 193이고 95kg고 무엇보다도 만화를 이렇게 이런 캐릭터로 그려도 욕을 먹는다라는 소리를 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퍼포먼스를 내고 있어요. 야구에 전혀 상관없으면은 뭐 이렇게 뭐 뛰긴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 선수가 왜 유명한지를 알려드리면은 일단 역대 최고의 연봉을 받고 있고요. 뭐 계약을 했죠. 그래서 10년 계약을 했는데 7억 달러, 그러니까 1조 원을 계약을 맺었어요. 1조. 어, 스포츠 역사상 이제 1조를 뚫는 그런 그 계약은 없었는데, 최초로, 역사상 최고의 계약이었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대단한 거는 그냥 야구만 잘하는 게 아니고, 야구 중에서 보통 야구는 투수하고 타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다 잘해요. 이도류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해도 성공하기 힘든데, 투수를 하고 엄청 잘 던지고요. 그리고 타자를 해요. 엄청 잘 치고요. 그러니까 투수로 나가는 날은 어, 수비할 때 투수를 하고 바로 배트를 들고 이제 다음 이닝에 타자로 나갔어. 그래서 얼마 전에 한 경기에서 스트라이크 아웃을 10개를 하고 홈런을 3개를 때렸어요. 한 경기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이닝에 1회 초에 스트라이크 아웃을 3개를 하고 그다음에 1회 말에 나가서 홈런을 쳤어요. 말이 안 돼요. 사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뭐 축구로 치면은 예를 들면 어, 모르겠어요. 저희 나이 때는 이제 2002년 월드컵을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때 최고의 선수는 박지성, 안정환 공격수 쪽이죠. 그리고 홍명보 뒤에 요게 다 이제 한꺼번에 다 공수비를 다 잘하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여튼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그 말씀드렸듯이 하나에 집중해도 잘 안 되는데 두 개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도 야구를 할 때 이 고등학생까지는 다 그냥 해요. 뭐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고 다 같이 하거든요. 근데 대학교가 되면은 진로를 정하게 돼 있어요. 너 투수할 거냐 타자 할 거냐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는데 오타니는 두 개를 다 하겠다. 그래서 주위에서 엄청 말렸대요. 엄청 말리고 야 그냥 하나로 집중을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두 개를 다 하니? 그러면서 막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많이 그냥 하나로 해라고 했지만 뭔가 달랐던 거죠 오타니는. 그래서 많은 제안들을 받고 뭐 저저 했지만 결국에는 이 이도류를 이뤄냈고요. 그 주위의 걱정들을 다 불식시키면서 새로운 이도의 길을 걷고 지금의 오타니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보시면은 선생님들 왜 갑자기 오타니 이야기냐라고 한다면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 만다라트 히스토리를 잠깐 아주 TMI로 돌아가자면 이 기법은 이제 일본의 마츠무라 야소라는 분이 뭔가 경영 연구소장님께서 이거를 고안해서 스프레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뭔가 이게 좀 붐이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기업에서 많이 전략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런 세미나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 어느 한 고등학교에 체육교사, 그러니까 야구부 감독이 이분의 세미나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만다라트 기법 이거 괜찮은데? 자기 개발 요소를 막 섞어갖고 이제 새롭게 또 만드신 거를 하라다 기법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테이크인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야구부 선수들에게 적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있었던 선수가 오탄이었어요. 음. 그래서 오타니가 선수 시절, 고등학교 선수 시절에 있었을 때 이 감독이 그 세미나에 가서 공부를 한 거죠. 만다라트 공부를 해서 우리 학생들, 우리 선수들에게 다 이걸 적용해보자 라고 해서 오타니가 고1 때 이 만다라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예전에 오타니가 작성했던 자기의 고등학교 1학년 때 작성했던 만다라트를 들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핵심 포인트가 뭐죠? 8구단 드래프트 1순위예요. 저게 목표예요. 자, 고1입니다, 원장님도. 고1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난 이 8가지를 내가 해야 되는구나. 어, 고민을 엄청 했겠죠. 그래서 몸을 만들어야 돼. 제구, 구위, 스피드 160km까지 만들어야 되고, 이제 투수해야 되니까. 변화구를 좀 더 샤프하게 해야 되죠. 근데 운, 인간성, 멘탈 이런 것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8개가 필요했대요. 본인 생각에 드래프트 1순위를 받으려면. 그리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래서 몸 만들기를 위해서 영양제 먹고 그다음에 유연성을 키우고 스태미나하고 그다음에 RSQ 130kg, FSQ 90kg 뭐 이제 뭐 벤치프레스 같은 건가 봐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식사를 저녁에 7숟갈, 아침에 3숟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다 정한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스피드 160km 공을 던지기 위해서 체중을 증가해야 되고 하체 강화를 해야 되고 어, 여러 가지 피칭 늘리고 자 이런 것들을 고1 때 이거를 다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진짜 딱 정확하게 야구를 위한 건데 나머지 세 개가 조금 달라요. 운, 인간성, 멘탈. 이게 고1 학생이 여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나 싶은데 실제로 이건 감독님이 가이드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운을 넣는데 이 운은 뭐냐면 어 너가 그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 럭이 그게 너한테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런 karma 같은 거죠. 그래서 쓰레기 줍기, 인사하기, 심판을 대하는 태도, 책 읽기,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고 하나씩 하긴 해요. 그러면서 지금도 쓰레기가 있으면 주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와, 진짜 저게 이제 몸에 배어서 아직도 하고 있구나. 막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성, 멘탈 관리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요 요걸 다 지켰을까요? 네. 오타니는 저게 고등학교 목표였죠. 저걸 다 이뤘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셀프 디스플레인이 잘 되고 목표가 뚜렷하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지금은 저거를 다 이뤘기 때문에 또 어떤 목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진 오타니의 뭐 만다라트는 공개가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렇게 했기 때문에 와 고등학교 때부터 저렇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또 지금의 오타니가 되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음, 다시 돌아가서, 저희도 한번 이거를,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만다라테 저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뭔가 너무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이제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자, 핵심 목표를 일단 세우고, 특히나 우리는 좀 네로 다운을 할게요. 원장님이 나중에 이거 만다라테 잘 하시면은, 그러면은 뭐, 삶의 목표를 저 중심에다 둘 수 있겠지만, 우리는 좀 네로 다운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학원의 목표로 좀 네로 다운을 해보고 학원 목표 중에서도 또 이번 겨울에 봄학기, 겨울부터 봄학기까지의 목표로 또 좀 더 네로 다운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원장님들은 이번 겨울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혹시 목표가 있으세요? 만약에 신입생 유치를 해야겠다. 내가 더 많이 지금 학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몇 명까지? 이런 목표가 있으신가요? 1000명 달성. 오, 이효정 원장님, 1000명 달성 좋습니다. 이번 봄까지인가요? 원장님? 봄까지? 어, 오케이. 자, 이거 답변 주세요. 효정 원장님. 언제까지인가요? 저 1000명.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그리고 웃었던 거는 못할 것 같은 게 아니라, 이번 봄까지인데라는 생각이어서, 원생 100명. 자, 좋아요. 올겨울 신입생 20명 유치. 오케이, 좋아요. 저랑 같네요. 1000명. 오케이, 원생 100명.
아, 100명이네요, 저는. 오케이, 좋아요. 자, 100명도 있고, 그다음에 20명 유치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오픈했다. 나 학생이 없다. 그리고 오픈은 했는데 학생이 지금 많이 없다. 그럼 10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이 크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3월 전까지 초등만 30명. 오케이, 좋아요. 자, 이런 목표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들어오겠지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전 12월 오픈입니다. 3월 30명 할게요. 좋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12월 오픈 30명 목표. 오케이. 겨울까지 신입 5명 더. 좋아요. 저도 30명 목표. 오픈한 새로운 관에 40명을 내년 3월 전까지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원장님들 이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거 보면서 막 비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똑같은 30명이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A 원장님 지역에는 초등학생이 400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B 원장님의 그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막 1,500명이에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똑같은 30명이어도 무게가 달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1,500명인데는 그만큼 또 학원이 많겠죠. 그러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야 되긴 하지만 앱솔루트하게 그 저 넘버를 보지 말라는 거죠. 다 30명, 다 40명, 다 100명 막 이렇게 하죠. 나는 지금 5명인데. 이런 거에 비교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비교를 버리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그러면 이루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8개를 서브 목표를 만들고 그다음에 세부 목표를 60개를 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커뮤니티를 운영을 했을 때 요거를 해봤어요. 원장님들하고. 다 학원 원장님들이었고요. 공방 교수와 학원 원장님들. 진행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했어요. 많지 않았어요. 64개를 다 채워서 이거를 execute 하신 분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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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소수. 자, 원장님들은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지우기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거였어요. 이 워크시트를 다 채우기 전에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 아시겠지만 완벽주의 원장님들이 많으세요.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거 뭔가 성향의 하나인 것 같아요. 완벽주의. 자, 그게 뭐 포지티브하게 사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고, 하지만 네기티브하게 하면은 진짜 너무나 안 좋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저도 이 쓸데없는 완벽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심리 공부를 할 때 심리 상담 원장님께서 저를 보면서 데이비 진짜 힘들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하냐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삶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맞아 그러면서 좀 완벽주의를 내려놓으면서 많이 이제 좋아졌는데 아직도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도 전에 이게 힘들 것 같아서 뭔가 신입생 30명 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해도 이 64개를 다 채우기가 너무 애매해서 원장님들을 위해서 제가 만다라트를 조금 형태를 변형을 해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하면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 대단한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수를 줄였어요. 자, 8개씩 너무 많다. 일단 우리 4개씩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원장님들. 자, 요거는 조금 훨씬 더 뭔가 가벼운 느낌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번 목표를 정하는 거죠. 자, 오케이. 나는 심쌤 30명 만들기 프로젝트 시작한다. 오케이. 그러면 아까 8개를 해서 64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4개만 일단 해보자. 4개. 그래서 이렇게만 만들어 보면 어? 겨울 목표까지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훨씬 더 라이트하죠. 아까 막 박스가 너무 많은 것보다. 그래서 당연히 이 워크시트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원장님들이랑 좀 기획을 해볼 건데, 자, 뭐 신입생 30명 만들기 프로젝트든 아니면 이게 10명이 됐던 아니면 100명이 됐던 이거는 그냥 익샘플로 해놓은 거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뭐 이게 정확하게 뭐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원장님들 성향마다 스타일마다 목표를 이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네 가지를 정할 때 다 다를 거예요. 비슷한 경우가 있고 겹쳐지는 게 있겠죠. 그런데 어, 만약에 막 뭐 설명회를 진행을 해야 된다. 근데 정말 샤이한 분이셔요. 그러면 설명회를 하면 안 되겠죠. 할 수도 있겠죠. 오버컴해서 막 컴포트 존 밖으로 나간다. 근데 진짜 그냥 나한테 맞는 거를 하는 게 더 이득일 수가 있죠.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죠. 그러면 그분은 설명회라기보다는 이제 1대1 상담으로 조금 더 간다든지 이렇게 성향에 맞춰서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저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게 답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야겠다. 그리고 다른 원장님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아이디어를 받아서 우리가 오늘은 계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파트 1이고요, 이게. 그죠? 그리고 파트 2가 이제 다음에 진행이 될 건데 일단은 원장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기는 합니다. 만약에 요거를 진행을 하면 그리고 진행을 해야죠, 우리는. 유치를 해야 되니까 신입생들을. 자, 그러면 원장님들께서 저 네 가지를 채운다면 그 중에 한 가지만 써봐 주신다면 여기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내가 30명을 만들기를 위해서 10명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거는 꼭 할 거야 이번 겨울방학 때. 자, 설명에 있고요. 홍보, 인스타 홍보 있고요. 좋아요. 인스타 홍보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이등 원장님. 대단하세요, 하여튼. 음. 자, 좋아요. 재원생 관리 좋습니다. 재원생 동생. 오, 좋아요. 블로그 주 3회 이상. 좋습니다. 자, 재원생 학부모에게 편지 쓰기. 이거 역시 두영 원장님은 저랑 감성이 좀 비슷합니다. 네. 저도 아마 저러고 있을 거예요. 네. 자, 커리큘럼 재정비, 친구 소개 이벤트 좋아요. 자, 설명에 파닉스반 홍보, 블로그 쓰기, 학원 커리큘럼 정비, 내실 다지기. 오케이. 이거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블로그 오픈, 인스타 오픈, 당근 홍보 오픈 이벤트. 좋아요. 자, 여기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 뭔가 채팅에 참여하고 싶어. 나 얘기하고 싶어. 근데 나 부끄러워. 라고 생각이 드시면, 원장님, 이름 바꾸면 됩니다. 원장님 아이디 이름 바꾸기 있거든요. 바꾸시면은 마음 편하게, 막 채팅 들어오셔도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 홍보 뭐 요런 쪽이 많겠죠, 아무래도. 요거는 다 겹치는 거가 될 거고. 잘 되는 학원 원장님 찾아가서 노하우 듣기. 좋습니다. 자, 요런 팁들 좋아요.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뭐 블로그 이런 거는 진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건 무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업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그리고 그 홍보 틀에서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거는 네이버라고 생각하니까,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원장님들이 좋은 아이디어 많이 주셨고요. 오늘은 아주 그냥 라이트하게 제가 만약에 지금 학원을 오픈을 했다. 아니면 운영을 하고 있다. 뭐 지금은 이제 레디에 올인하고 있으니까 운영은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이번 겨울을 어떻게 플랜을 할 건지를 네 가지를 한번 example로 보여드리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장님들의 인풋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당연히 제가 운영을 할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이기도 하지만 원장님들께 또 팁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조금 라이트하게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걸 정확하게 그렸다면은 아마도 좀 더 스페시픽하게 넘버가 들어가고 시간 그리고 시기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갈 거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재원생 관리를 먼저 할 것 같아요. 사실 뭐가 먼저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 다 같이 요 네 가지가 다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되죠. 근데 왜냐면은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또 이 네 가지가. 그렇죠? 그래서 뭐가 먼저가 중요하진 않은데, 어, 굳이 따진다면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재원생 관리가 1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를 하겠죠. 음, 그리고 특강을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리고 마지막은 나 저요 나 저를 케어를 하면서 갈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굉장히 뭐랄까, 그, 뭐 아예 나를 안 넣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언급을 안 했다면. 그죠? 그러나, 어, 내가 없으면 나머지는 이제 무너집니다. 아시죠? 너무 달아 넣는 것도 좋고 다 그런데, 근데 제가 얼마나 많은 번아웃 상담을 하고 계시는지 원장님들이 아신다면 나를 여기다가 꼭, 넣으시기를 바랄게요. 네. 맞아요. 이거 만약에 나를 여기다 제가 안 넣었으면은 아마 아무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그냥 공격적으로 막 간다. 막 이런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자, 이게 유기적으로 다 같이 움직여 줘야 돼요. 맞죠? 온라인 홍보가 돼야 뭐, 요것도 되고, 뭐, 이것도 되고, 연결이 다 되죠. 자, 그래서 한번 돌아가 보면, 자, 1번, 재원생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재원생 관리. 그러니까 신입생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아이들이 안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지금 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어, 그 지금 있는 학생들이 왜 원장님 학원을 다니고 있나요? 왜 원장님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다니고 있나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그리고 만약에 저 이제 오픈 전이에요. 저 지금 학생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학생들이 왜 원장님 학원을 다녀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세호 원장님 분위기가 좋아서 좋습니다. 핸즈온 믿음? 이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인가요? 아니면 원장님을 향한 믿음일까요? 어, 요거 답변 한번 해주고. 어, 가까워서요. 홍정 원장님, 이거 가까워서요. 크크기라고 하셨는데, 가까운 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입니다. 그죠? 네네. 이거 무시하면 안 되는 굉장히 좋은 메리트예요. 자, 실력과 재미. 오케이, 좋아요. 우리는 잘 가르치니까요. 오타니 영어 선생님,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오타니 님이 딱 등판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셔도 됩니다. 왜냐? 우린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익명성의 그 장점을 잘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똑같이 마찬가지로 나 이야기하고 싶은데 조금 샤이하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수업에 관한 신뢰. 좋습니다. hen정 원장님. 좋아요. 자, 그리고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만들어줘서 관리를 꼼꼼하게 해줘서. 좋습니다. 이정 원장님. 자, 그리고 숙제 관리를 잘 해주어서입니다. 와, 궁금하네요. 얼마나 숙제 관리를 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 이제 또 원장님들 초빙해서 세미나 진행하고 그러면 엄청 재밌죠. 네. 자, 정기적인 이벤트, 적절한 보상, 매일 루틴을 만들어 주어서. 와, 좋습니다. 야, 좋아요. 그리고, 음, 학부모와 아이들의 니즈 충족, 원서 많이 읽히기, 동기부여, 다양한 이벤트 등. 자,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쉴 날이 없는 겁니다. 그죠? 할로윈 끝나면 이제 바로 또 뭐 땡스기빙에다가 뭐 크리스마스에다 뭐가 많아요. 그래서 1년 내내 이벤트 하는 것 같고. 리스펙트. 자, 도서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좋아요. 도서 프로그램. 레디인가요? 네. 자, 꼼꼼한 관리와 결과. 그리고 니콜, 저의 매력. 니콜 원장님, 저의 매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제가 이 매력이라는 단어를 이제 상담할 때 종종 쓰는데 원장님들이 깜짝깜짝 놀라시거든요. 어.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레디가 있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에게 레디가 있으니까요. 레디 팬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이 질문을 제가 던졌는데 이거에 대한 대답이 안 나온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음. 왜냐하면, 원장님들 아시겠지만, 학부모님들은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은 그 불안함을 잠재워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어. 그리고 방금 드린 그 질문이 저는 그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그 원장님의 장점, 그리고 학원의 차별화 포인트, 이걸 중심으로 계속 학부모님들께
세뇌를 시켜야 돼요. 세뇌. 이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앞으로 나올 거야. 계속 세뇌. 그죠? 안 좋은 말로 세뇌인데, 그냥 인지시켜주고, 어머니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옳은 선택이었다라는 걸 계속 인지시켜주고, 상기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좀, 탈이 나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많은 부분에 그 원장님들이 이걸 말만 하고, 어,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기까지는 안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음, 고객들이, 학부모님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냥 내가 말로만 하는 거는 브랜딩이 아니에요. 그들이 느낄 수 있어야지 진정한 브랜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빡세게 시키는 학원이야. 그게 나의 장점이고 그게 우리 학원의 매력이야. 라고 한다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읽고 시험을 얼마나 보고 아이들을 빡빡하게 관리를 하는지 이걸 직접 보여주셔야 돼요. 데이터도 다 보여주시고. 그죠? 그리고 만약 뭐 재미가 우리의 핵심이다. 라고 한다면 진짜 사진이나 동영상 이걸로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모습을 포착을 해서 리코딩을 해서 아이들한테 어머니들한테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런 이벤트 하면서 기록 남긴 것들을 다 보여드리고 그걸 또 홍보를 사용하시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나 혼자만 재밌다. 우리끼리만 재밌다도 좋은데 그 재미가 바깥으로 보여질 수 있어야 되고 어머니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뭐 저같이 감성적이라면 그리고 아까 두영 원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내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어머니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아까 두영 원장님이 말씀하신 손편지라든지 아, 무슨 학원을 하는데 손편지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이제 퍼스널 터치가, 아니, 요즘 그, 배민에서 배달을 시켜도 손편지가 오는데, 그죠? 그런 거 안 받아보셨어요, 원장님들? 그냥, 그냥 버리시나요? 버리고 그냥 먹기 바쁘신가요? 저는 그런 거 볼 때, 와,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찜닭을 시켰는데 손편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사장님 참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죄송하지만 버립니다라고 로사 원장님이 네, 그럴 수 있죠. 네네. 에이미 원장님도 버리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편지를 써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다 다르시니까 좋아요. 자, 그래서 가스라이팅 맞습니다. 그리고 매달 단톡방에 보내요. 다음 달 수업료 공지할 때. 좋습니다. 에이미 원장이 굉장히 관리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학원 자랑. 영상 편집을 한동안 못하고 있더니 확실히 학부모의 반응에서 차이가 나요. 제일 힘든데. 자, 영상 편집이 막 팬시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아이가 한 거를 녹화하는 정도로만으로도 충분히. 물론 이제 편집을 하고 그거 또 인스타에 올리고 블로그에 올리려면 편집을 좀 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냥 raw한 데이터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raw한 거를 굉장히 홍보로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네네. 자, 좋아요. 영상 편집, 눈이 침침, 거북목, 어깨, 천근만근. 네네.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이번에 레디 계약하고 온 손편지에 감동해서 보드에 붙여놨어요. 자, 이런 게 이제 감성 터치인 거죠. 자,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도 제가 좀 감성적인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죠. 자, 영상에 반응 없어도 해야 되는 거죠. 반응은 그닥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원장님. 네. 그냥, 어, 만약에 그 영상을 보내는 게 원장님의 그 차별 포인트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소리 영어를 굉장히 메인으로, 소리 영어랑 원서가 메인으로 진행이 됐었던 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소리 영어를 그 메인 커리로 가지고 있는 데라면 영상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영상을 계속 보내요. 어머니들께 매달 보내는데 리액션이 없어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요. 네. 네. 반응은 그닥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사랑이다라고 하면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랑이 어머니들이 좀 느껴질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자꾸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면은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오글오글 거리신다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게 먼저 정립이 돼야 됩니다. Why? 아까 말씀드린 질문했던 왜? 그래서 내 차별 포인트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정립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이제 재원생 관리든 홍보든 뭐든 설명회든 뭐든 진행이 되는 거죠. 좋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진행할 거는 저는 설문조사를 할 것 같아요. 자, 제 강의를 쭉 팔로우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요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재원생이 있으신 분들이죠. 당연히 지금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설문조사 할 수가 없는데 어, 저는 설문조사를 오픈하기 전에도 했어요. 자, 어떻게 했냐? 여기까지 하실 분이 과연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부방 처음에 오픈할 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학생들을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어머니들 막 점심에 피자헛에서 점심 들고 계시는데 근데 가서 인사드리고 안녕하세요. 저 이제 여기에 영어 학원을 오픈할 누구누구 데이빗이라고 하는 원장인데 조금 시간을 달라 그래서 어머니들이랑 인터뷰하고 그렇게 막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기에 학원 어디 보내시고 어떤 거를 원하시냐 그리고 어떤 게 부족하느냐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많이 했고 학교 앞에 가서 사탕 들고 가서 어머니들 아니 그 학생들에게 막 물어보고 어디 학원 다녀 그리고 거기 원어민 몇 명이나 있어 이런 것도 물어보고 니네가 원하는 학원은 어떤 학원이야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부동산도 가서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요즘 이제 학원 성향은 어떤지 어디가 잘 되고 있는 거지 이런 거지 기가 막히게 알고 계시거든요. 바카스 그다음에 비타 500 사들고 가서 사장님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고요. 자, 여기서 설문조사는 어, 지금 재원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음, 홍보에 쓸 거예요. 이 기획을 하고 설문조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물론 목표가 진심 어린 피드백을 받고 우리가 수정해야 될 것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 생각했던 브랜딩대로 가고 있구나 이런 걸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리고 피드백을 저희가 많이 못 받아요. 특히나 1인 원장님들은.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했었고 사실 피드백을 받고 그거를 뭐 고쳐 나가고 이제 개선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피드백을 상담할 때 그리고 저희가 마케팅 홍보할 때 사용하면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이걸 다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원장님들 구매하시는 모든 물건들을 왜 사게 됐나 그 프로세스를 한번 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이걸 샀지? 라고 했을 때 그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면은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 답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후기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후기를 다 봐요, 우리도. 그죠? 그 후기를 보고,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사죠. 자,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우리 클라이언트들, 예쁜 클라이언트, 멋진 아이들이 있잖아요. 받는 거예요. 그리고 손 글씨로 쓰게 하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요즘 다 뭐 인터넷으로 이런 서베이를 많이 하는데 질문지를 준비를 하셔서 아이들한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해요? 네, 수업 시간에 해야죠. 시간이 없잖아요, 딴 때. 그러니까 한 30분만이라도 딱 해놓고 요게 30분만 투자를 하시면은 나중에 굉장히 큰 리턴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한 원장님께 요 손편지를 안내를 해드렸고, 요 전단지를 아예 손편지로 전단지를 제작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가 디자인을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써놓은 게 너무 이쁘고, 그리고 너무 재밌어갖고, 그냥 전단지 전체에다가 그냥 아이의 피드백 그대로, 그 사진 그대로 올렸어요. 어, 그런 전단지 보신 적이 없죠, 원장님들. 그런데 이게 꽤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뭐 그렇게까지 안 하시더라도 블로그에, 인스타에, 아이들이 직접 쓴 손편지로, 이게 좀 가공이 되면 예쁘게 좀 저희가 그 포장을 해서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서베이를 한번 해보는데, 그러면 뭐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이거는 뭐 원장님들이 이것도 기획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너무 계산은 하지는 않되, 그러니까 저를 혹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막 그렇게 엄청 계산적이고 막 그러지는 않은데 정말 제뉴한하게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그 안에 전략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를 나중에 홍보로 사용을 할 때
어떤 질문을 하면 더 좋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것만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한테 던졌던 거는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였어요. 제가 그 라이트하우스 잉글리시였으니까, 라하 잉글리시였으니까, 어, 라하는 어떤 곳인가요? 그리고 뭐 데이빗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가요? 이런 것들을 막 물어봤어요. 그리고 라하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물어봤고, 우리 학원에서 제일 재밌었던 활동, 수업은 뭐였어요? 뭐 이런 것들을 막 물어봤어요. 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또 잘 써주죠. 물론 아이들이랑 관계가 좋으신 원장님들은 이걸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행을 해봤는데, 이게 도저히 홍보에 좀 사용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 관계를 좀 해야겠다라고, 이게 좀 방향을, 바꾸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우리 학원을 친구에게 소개시켜 주려면 뭐, 어떤 부분,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 뭐, 이런 것들도 던질 수도 있고, 이건 뭐, 원장님들 스타일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게, 데이빗은 어떤 선생님인 거에, 어떤 선생님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원했던 답, 그러니까 제가 오픈하기 전에, 공부방 오픈하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로 이끌어 가고 싶다. 이런 공부방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서, 그래도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음, 아이들, 그리고 바라는 점,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스텝 더 나가서 약간 강심장 원장님이다. 그러면 학부모 설베이를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좀 강심장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 익명으로 하는 게 사실 가장 정확하긴 하죠. 이거는 홍보의 목표이기보다는 물론 쓸 수 있지만 그렇지만 진짜 내가 개선을 하고 싶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컴플레인 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 있어야지. 그래야 나중에 그냥 그만두고 이유를 모르는 일들이 안 일어나죠. 그랬을 때, 이거를 take in 할 수 있다. 나 그 정도는 내가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라면, 그러면, 이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당연히 이거를 네이버 플레이스에 연결을 해서 거기에 영수증 리뷰로 남겨주실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 hen조 원장님은 학부모 설문 익명으로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hen조 원장님은 이제 이 멘탈이 조금 강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되게 두렵기도 하거든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겠지만 그 안에 또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들도 있고, 근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진행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꼭 해볼 것 같고요. 이거는 이거를 하셔라가 아니라 그냥 제가 운영을 하면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재원생 관리를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당연히 만들 것 같아요. 실제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바인더가 있는 거죠. 배운 내용을 한 곳에 다 모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말 그대로 우리는 관리 잘한다, 이런 거 한다라고 그냥 말만 던지는 게 아니라 어머니들께 보여주는 거죠. 아까 좋은 질문이 있었죠. 어머니들의 리액션은 I don't care. 포트폴리오 만들었는데 보여드렸는데 별로 감흥이 없다. I don't care. 자,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감동하시고 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거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계속 우리 할 일을 해 나가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바인더로 다 넣을 수도 있고 특히나 레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뭐 단어 테스트 있죠, 단어장이 있죠, 리포트, 리딩 로그, 그다음 오답 노트 다 프린트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것만 그냥 프린트 쭉 하셔도 포트폴리오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다른 분들 당연히 워크시트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트폴리오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온라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뭐 말이 포트폴리오라서 어려운데 그냥 컴퓨터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놔서 2시 반, 3시 반, 4시 반, 5시 반 이렇게 해놓고 2시 반에 들어가면 데이비드, 에이미, 이렇게 앨리스 이렇게 쭉 아이들의 폴더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달 계속 얘가 그날 그 달 했었던 영상들 그리고 찍어 놓은 영상들 그리고 녹음했던 MP3들 이런 것들 다 정리를 다 넣어놓은 거예요. 일단 다 넣어요. 다 넣고
그 다음에 어, 첫 번째 달하고 마지막 달 비교하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첫날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before and after 만드는 거죠. 이거 역시나 또 홍보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상담 때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가끔 어머니들이 뭔가 이렇게 점수 막 이런 거에 그 점수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렉사일 점수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영상을 딱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그냥 훨씬 이해가 빠르시죠. 그렇죠? 어, 얘가 몇 달 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버벅버벅 거렸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냥 before and after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하나씩 만들어서 뭐 이걸 보내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한두 달 뭐 학기별 아니면 분기별로 집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모아놔서 어머니들 상담 오셨을 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으로 그냥 보내서 뭐 사인 받아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그것도 뭐 그거는 정하시지만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고 있으면 계속 우리는 그걸로 홍보를 해야 되죠.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어머니들한테 주느냐 마느냐 상관없이 우리는 홍보를 하는 거죠. 인스타에 올리고 블로그에 올리고 계속 이렇게 관리가 되고 이렇게 많이 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죠? 어, 자, 그 실제 소진 원장님께서 저 실제로 파일 모은 거 대면 상담 때 보여드리는데 상담이 편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좋죠.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레디몰에 올려주세요. 뭐를 올려주실까요? 네, 요건 답변 한번 해주시고요. 월말 리포트 가방에 넣어 보내도 꺼내보지도 않더라고요. 보냈다고 톡. 했는데, 이런 어머니들도 계세요. 그렇죠. 관심이 좀 없으신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사인을 받아오게 한다든지, 그리고 조금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요거 사인부터 오면 뭐 포인트를 준다든지 사탕을 준다든지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그죠? 그리고 이따가 이야기할 걸 지금 끌어와서 한다면 리뷰 같은 거 잘 안 해주시잖아요. 어머니들이 리뷰 쓰고 이런 것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원비를 깎아주거나 깎아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내가 원래 21만 원을 받고 싶었어. 21만 원. 근데 어머니들께는 22만 원으로 하고 이거 리뷰 써주시면 매달 만 원씩 디스카운트 해드립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네. 그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매달 만 원 더 내시겠지만 당연히 그냥 해주실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렉셀 전문가 과정 수료한 것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라고 오타니 센세님께서 네, 좋습니다. 좋아요. 저희 레디에서 렉셀 전문가 과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기 시작됐죠, 선생님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이 교육과정 발표에 있어서 학교 갔다가 이제 접속했네요. 다시 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남호영 원장님 연락 따로 한번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까지 자 만들었죠. 계속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간담회든 1대1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 포트폴리오를 다 보여주고 설문조사도 보여주고 그리고 Y, 색깔, 차별화 포인트를 다시 한번 어머니들 그 뇌에 집어 넣어드리고 그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대1 상담, 간담회 이거는 그냥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돼요. 스케줄을 정하시고 날짜를 지정을 해서 지금 저는 여기다가 날짜를 지정을 안 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제대로 작성을 했으면은 날짜 지정을 했겠죠. 몇 월 며칠 날 간담회. 그리고 몇 월 며칠부터 몇 일까지 1대1 상담 기간 뭐 이런 걸 하겠죠. 그래서 1, 2, 3번 지금 요 1, 2, 3번이 잘 정립이 되어 있다면 이 상담이 어려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오셨을 때 1대1 상담 오셨을 때 간단한 선물 이렇게 드리면 좋죠. 어머니들이 시간을 내서 오시는 거니까 그거에 또 감사한 일이니까 뭐 커피 쿠폰 하나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또 레디 사용하시는 원장님들은 저희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저희 달력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또 세일즈맨이 되는데 네. 이번 달력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장님들 많이 주문해 주셔서 어머니들 상담 오실 때 이거 캘린더 하면은 1년 쓰잖아요.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상담 때
찾아오셔서 하나씩 드리고 기분 좋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해니머치도 있고 아서도 있고 네 예쁘게 요거 참고해 주시고 레디몰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달력 공지를 못 보셨어요, 원장님? 이럴 수가. 네네네. 어, 빨리빨리 가셔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금박으로 원장님 그 학원, 네, 네이밍도 다 해드리니까. 네, 헨네머치 아서 넘사랑하는 원서죠. 네, 맞습니다. 달력은 레디몰에서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고 이제 넘버 2,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예요. 홍보. 자, 이게 지금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자, 그러면 1번은 당연히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 및 관리를 하셔야 되죠. 자, 네이버 플레이스가 지금 뭔가 잘못 세팅이 되어 있다? 어머니들 검색할 때 안 나와요. 원장님의 네이버 플레이스가 안 나온다. 네이버 검색에. 그러면 원장님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무슨 동 영어 학원 찍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플레이스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페이지 안에 첫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으면 가장 좋고 못하면 적어도 탑 3 페이지에서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 그냥 10등 안에는 들어야죠. 페이지 2까지는 나와야 되니까 10등 안에는 들자를 목표로 하고 대부분 막 4, 5페이지까지 넘어가지는 않고 5페이지 이상 가면 이제 아예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잖아요. 거기까지 잘 안 가세요. 그러니까 목표는 1페이지에 올리기. 자, 블로그랑 조금 달라요. 그렇죠?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되는 거랑 블로그 상위 노출되는 거랑은 조금 더 달라요. 자, 원장님들, 이거 강의는 예전에 진행을 했었어요. 필요하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거 강의 보내드릴 테니까 네네. 이거를 뭐 오늘 또 들어가기는 힘드니까. 근데 그러니까 블로그가 나 너무 힘들다. 블로그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네이버 플레이스만 잘 작업을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플레이스를 막 잘 관리를 하면은 그러면 노하우가 생기면서 블로그도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가실 수가 있고, 만약에 진짜 네이버 플레이스도 힘들다. 나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컴포트 존 밖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음. 이게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네이버 플레이스가 없다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 꼭,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세요. 여기 말고요, 원장님. 이거는 없어져요, 원장님들. 네. 없으니까 그 인스타, 조금 이따 강의 그 끝날 때 이거 받으신 것들 다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요거 정리해서 다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 돼 있다? 오늘 바로 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관리를 하셔야 돼요. 세팅도 중요한데, 첫 세팅도 중요한데,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상위 노출이 됩니다. 이거는 거꾸로 생각하시면은 그냥 아주 쉬워요. 그 강의들 중에 핵심적인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네이버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기능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써보세요. 저것도 써보세요. 그러니까 클립이라는 동영상 올리는 기능도 만들어 놨고, 쿠폰 등록하는 것도 만들어 놨고, 원장님들을 위해서, 원장님들의 사업을 위해서 네이버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기능들을, 여러 기능들을. 그러면 이 기능들을 잘 사용하는 사업자를 이뻐해 줄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이제 그 상위 노출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체류 시간입니다. 근데 원장님 네이버 플레이스에 딱 들어갔는데 동영상도 있고 막 그 소개 글도 잘 되어 있고 막 볼 게 많아. 사진도 많고 그러면 어찌됐건 체류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기능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체류 시간이 늘어나니까 여기 좋은 사업장인가 보다. 사람들이 많이 보네라고 해서 랭킹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점점점 상위 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다 생각을 해 보시고 한번 강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플레이스 순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다 하셔야 돼요. 리뷰도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사진도 업데이트 꾸준히 하시면 좋고, 네,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꾸준히.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장님들.
겨울방학에 그때 노출이 돼야 되고, 그때 뭔가 어머니들께 임팩트 있게 전달이 되려면 지금부터 작업을 하셔야지 그때 될까 말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10월 말부터 지금 할로윈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100분 가까운 원장님들이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제 오셨잖아요. 네, 지금부터 움직여야지만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움직여야지 봄에 그 꽃을 피울 수가 있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당연히 블로그나 주 1, 2회 포스팅을 하죠. 더 많이 하시면 좋을 수 있고요. 이게 뭐 2회가 너무 어렵다. 그럼 주 1회라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원장님들 블로그를 열심히 하시는데 타겟 검색어 전혀 없고 상위 노출이 안 되게끔 하시는 그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 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가는지를 알거든요. 저도 예전에 울면서 했어요, 블로그를. 너무 하기 싫어갖고. 근데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시간과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저희가 네이버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방향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고 노를 저어야지 그냥 노만 저고 있으면 이제 딴 데로 갈 수가 있으니까 이거 역시나 이렇게 두 개가 강의가 묶여 있습니다, 원장님. 그 네이버 플레이스하고 블로그 강의가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남겨주세요. 그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이것도 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로사 원장님이 그래도 이것저것 했더니 순위 조금 올라갔어요. 네네. 더 이것저것 하시고 더 자주 하시면 더 올라갑니다. 네. 물론 바쁘신 거 알아요. 네. 하지만 그렇다. 그리고 넥스트 원장님이 Just Do It. 네, Just Do It 그 영상 보여드렸죠. 네, 멘탈 관리 하셔야 돼요. 자, 리딩 플랜의 원장님께서 스마트 플레이스에 동영상을 업로드했더니 홍보 업체에서 숲 중에 계속 연락 와서 곤란하긴 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 요거 때문에 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좋은 포인트입니다, 원장님.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노출이 되잖아요. 노출이 되면 당연히 그 광고 업체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그리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블로그 대행 해줄게, 뭐 이런 전화, 특히 블로그 대행 굉장히 많이 전화 오거든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제뉴인하게 잘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블로그는 그냥 원장님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향 딱 잡고 그다음부터는 우리 학원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해줬을 때 그게 잘 전달이 안 돼요. 네네. 음, 음. 그래서 안 해요 하고 끊으시면 맞아요. 나라 원장님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5페이지 안에 보이지도 않네요. 네, 요거는 이제 조금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광고 전화가 많이 오니까 제가 레디 상담할 때 가끔 이제 처음 전화를 드리잖아요. 모르는 번호로 이제 설명에 신청해 주시고 제가 전화를 하면은 제가 그냥 광고인인 줄 알고 이제 끊으시려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혹시 레디 처음 알고 이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있고 나중에 모르는 전화를 번호 오면 그렇죠. 뭐 많이들 안 받으시는데 네. 제가 빠르게 그냥 데이빗이라고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끊지 마시고 네. 해주세요. 자, 계속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네. 쿠폰 예약 톡톡 기능 사용하고 리뷰가 순위에 결정적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리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겁니다. 이거는 그냥 트렌드, 이 네이버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얘네가 결국에는 결제 시스템까지 다 네이버 안에서 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 데이터를 원해요. 네이버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해질 거거든요. 음. 그리고 실제로 그 영수증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아니면 그거를 그냥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도 이슈가 많기 때문에 더 이런 쪽으로 강화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강의 필요하신 분들이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조금 이따가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릴게요. 아, 비대면 결제를 하시는군요. 이런 부분들은 이것도 그 강의 안에 좀 들어 있어요.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아요. 어, 그리고 당연히 전단지나 직투를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전단지 직투, 직투까지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그저 뭐 어쩔 수 없지만, 하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직두는 이제 직접 다 원장님께서 전단지를 이제 하러 나가는 거죠. 음. 그래서 직접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어머니들을 만나고 전단지 전달해 드리고 이런 것들이죠. 자, 이것도 강의가 있어요. 네, 네. 다른 강의예요. 다른 강의. 그래서 요 컴플릿 패키지로 다 드려야겠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죠? 그리고 사실 요거까지 연결을 하자면 설명회인데 설명회 영상도 있어요. 설명회 강의도. 네. 이거는 직두 강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원장님. 그게 전단지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 제 기억에 맞다면 위에 두 개가 같은 강의일 거고 밑에 두 개가 아마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정리해서 오늘 참석하신 원장님들께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원장님들. 자, 좋습니다. 네, 저희 그 매니저님께서 블로그 강의 자료 그리고 달력 요거 자료 있는데 이거 말고 공개가 안 된 영상들이 있어요, 원장님들. 그게 특히나 블로그 강의는 처음에 세팅하는 강의, 레디 원장님들을 위한 강의가 따로 있고요. 그거는 꼭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진행한 강의가 있는데, 제가 진행한 강의는 지금 보실 수가 없어요. 그때 좀 프라이빗한 정보들이 많이 노출이 돼갖고 녹화본이 없거든요. 그거는 녹화본을 못 드렸거든요. 그거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블로그 강의랑 설명회 강의는 언어피셜하게 저희가 뭐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설명회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어떤 컨텐츠로 진행을 하는지, 어떤 자료를 줘야 되는지, 어머니들께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이런 것들도 다, 네, 강의 안에 들어있고, 그 자료도 다 드렸어요, 그때. 이거 다 좀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X파일, 네네. 꼭 필요한 강의들, 맞아요. 이렇게, 어, 원장님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뉴인하게. 네. 그리고 뭐 no strings attached. 뭐 해야 되는 거 없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저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하는데 강의 받을 수 있을까요? 보라 원장님 그 DM 주십시오. DM. 자, 오늘도 이 영상도 사실 언어피셜하게 뭐 녹화본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왜냐면 이제 또 오시는 분들에게만 드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전단지하고 직투하고 설명회를 진행해야 되는데 전단지 뭐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QR코드 꼭 넣으셔야 되고 블로그로 연결을 하셔야 되고 이거를 동영상으로 연결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들 영상 촬영한 게 있다. 이게 되게 좋았어. 아이들 발표를 잘했어. 그러면 아예 유튜브 연결해 놓은 대로 그냥 QR코드를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가 임베딩 되어 있는 블로그 포스팅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이 전단지를 그냥 전단지 우리 학원 어때요? 우리 학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가면 안 되고 그리고 당연히 전단지에 들어갈 문구, 아이캐칭한 문구, 어텐션 그래빙한 문구들 이런 것들도 저 강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자,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 다 그냥 오늘 하루에 넣으면은 힘들어서 이게 브레이크다운 되어 있는 거를 다 모아드릴 테니까 조금 길긴 하지만 원장님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QR코드가 없는 전단지는 이제 좀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음.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원장님들이 전단지 보고 10,000원짜리라도 구매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죠? 어. 10,000원짜리도 우리는 전단지 보고, 괜찮네. 바로 구입. 이거 없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 영어예요. 영어 학원이에요. 제일 중요한 서브젝트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어머니들의 자녀분들의 영어인데, 그거를 전단지만 보고, 바로 간다. 바로 전화해서 입회?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 10,000원짜리를 봐도 저희가 괜찮다면 검색을 해보고 뭐 이것저것 알아보고 비교해보고 하는데 하물며 영어학원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로 넘어가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블로그에서 랜딩하는 페이지가 원장님 소개와 커리큘럼 소개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 라고 가면 근데 이거는 뭐 저의 감성적인 부분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처럼 그냥 서베이로 갈 수도 있고요. 어디로 랜딩 시키는지는 원장님께서 정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나 우리 학원 진짜 빡세게 간다. 그러면 빡세게 된 포스팅으로 하시면 되고 원장님 색깔에 맞게 하시면 되고 좋아요. 그리고 설명회도 당연히 지금 굉장히 많이 기획을 하고 계시죠. 12월에 엄청 많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이제 겨울방학 전에 치고 나가니까 빠른 곳은 11월부터 하고 평균적으로 12월부터 설명회가 엄청나게 많을 테니까 먼저 날짜를 선점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바로 날짜를 일단 정해놓고 일단 준비가 안 돼도 그냥 날짜를 먼저 정하세요. 그러면 준비는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저희 본부장님한테 배운 건데 마라톤 할 때 제가 막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본부장님이 저희 사부님이죠. 그냥 마라톤 신청을 하래요. 저 지금 1km도 못 뛰는데요. 그냥 하래요. 그래서 그냥 해놨어요. 해놓으니까 디데이트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 움직이더라고, 사람이.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그냥 나 설명회 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12월 며칠 정해놓으세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에이프릴 겨울방학 특강 문자 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움직이다니요. 맞아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대형 어학원에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나 이번 년은 예년보다 더 빠릅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상할 정도로 빠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좋아요. 11월에 2번, 12월에 2번. 와, 좋습니다. 일단 준비 안 되었으나 홍보부터 시작했어요. 좋아요. 이것도 재미가 있어요, 원장님들. 이렇게 던져놓고 채워가는 것도 좋고요. 방금 날짜 정하고 캔바 하고 있어요, 니코 원장님. 조금만 슬로우 다운 해주세요. 강의는 끝나고 합시다, 우리. 네. 좋아요. 자, 미국 방송 커머셜 보니 벌써 크리스마스 공고, 트리 공고 나오죠. 맞아요. 자, 그다음 이사님 내년 대회 슬슬 알아보셔야죠. 3월에 하는 고양. 네, 마라톤 맞아요. 다음 년에 또 이제 해야죠. 본부장님이랑 같이 나가려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꽤 스페시픽하게 들어가야 되니 강의로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 그리고 시간이 14분. 네, 빠르게 좀 할게요. 자, 특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어떤 특강으로 갈 건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다음 파트 2에서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고 싶은데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이건 제 커리큘럼이니까 저는 지금 학원을 한다면 소리 영어 특강을 진행을 하겠어요. 근데 이미 특강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11월부터, 12월부터. 그리고 그 11월, 12월에 만든 특강으로 홍보를 하겠어요. 그래서 신규생 1월 모집을 소리 영어 특강으로 하겠다. 어, 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전적으로 그냥 저의 그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러면 아웃풋 기획을 해야겠죠? 아웃풋이 그럼 어떻게 나올 건지 내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롤플레이, 더빙, 뭐 액팅으로 갈 건지 아웃풋을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으로 아웃풋을 낼 건지 아니면 팝송, 노래 부르는 걸로 할 건지 뮤직비디오를 찍을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기획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웃풋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 거꾸로 이제 기획을 하겠죠. 그래서 뭐 다 좋습니다. 프레젠테이션으로 가도 되고 뭐 더빙으로 가도 되고 좋아요. 뭐 뮤직비디오 찍어도 되고 좋아요. 자, 이거는 이제 이거가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컨텐츠가 선정이 되겠죠. 나 프레젠테이션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냥 ELT 능률 링크 교재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제일 재밌는 챕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레디 사용하시는 분이면 AI 제너레이터로 우리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걸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테드 영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어요. 테드 말고도 그런 non-fiction 쪽으로 조금 더 쉬운 레벨이 레디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혹시나라도 지금 레디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레디는 소리 영어를 지금
그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아직 베타 버전이어서.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레디 설명회는 매주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오시면은 체험 기간 일주일 동안 설명회 후에 일주일 동안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꼭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 그러면 컨텐츠를 선정을 해서 자, 만약에 나는 레디 지금 아니야. 근데 소리 영어 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컨텐츠만 잘 정해지면 되고 컨텐츠는 유튜브에 있는 컨텐츠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소리 영어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이게 관리가 쉽긴 하지만 만약에 없더라도 가능은 하긴 합니다. 컨텐츠가. 자,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이제 다음 파트 때 파트 2에 제가 조금 더 들어갈 예정이에요. 소리 영화에 관련된 부분은. 자, 그리고 어, 그 레디를 활용할 수 있는 소리 영어 특강이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원장님들 지금 저희가 베타 버전이고 이게 12월이나 1월쯤에 이제 정식 버전으로 턴어라운드가 될 건데 그때 되면은 소리 영어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네, 당연히 지금은 베타 버전이라서 이제 막 사용을 하시게끔 되어 있고 소리 영어 콘텐츠 강의 너무너무 재밌는 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기대를 해 주시고요. 네. 제가 소리 영어 특강 배우고 싶어요. 어제 처음 했다가 네. 네. 원장님께서 먼저 좀 배우셔야 되고, 그거를 아이들이랑 재밌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 모델링 해주시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네. 요거는 이제 다음 파트 2에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영어 팝송 강의 기다립니다. 이거 참 마음이 아픈 게요, 원장님들. 지금 주토피아 노래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걸 먼저 해야겠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지금 이제 11월에 무슨 노래를 해야 되나? 주토피아 이제 나오니까 노래 하시면 됩니다. 네. 디즈니 거여서 근데 저작권 이슈가 있어갖고 조금 애매합니다. 위키드 2 나오죠. 그죠? 자, 주토피아 뭐 Try Everything처럼 막 엄청 막 임팩트 있진 않지만 굉장히 훅이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어, 디즈니가 주토피아는 좀 정신 차리고 만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컨텐츠를 선정을 해요. 어떤 컨텐츠로 갈지. 팝송이 됐던, 뭐 애니메이션이 됐던. 자, 그리고 촬영, 리코딩을 해야 돼요. 남겨야 돼요. 그래서 요즘 뭐 인스타 하시는 분들이면 다 아실 거예요. 요즘 그리고 좀 전부터 뭐 어떤 컨텐츠가 인스타에서 되게 바이럴을 타고 있냐면 Day one of 어쩌고 저쩌고 이런 콘텐츠 많이 보셨죠? 그죠? Day one of 30라고 그냥 이제 30일 정해놓고 1, 2, 3로 이렇게 시리즈 형식으로 가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어떤 골을 가지고 내가 뭐 이걸 될 때까지 뭐 10만 팔로워를 만들 때까지 day one 그래서 쭉쭉쭉쭉 가는 거. 그러니까 뭔가 시리즈로 만드는 게 지금 굉장히 바이럴되고 인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이게 뭐냐? 예전에는 그 결과치를 많이 봤다라면 사람들이 이거에 너무 지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결과치 그리고 완벽해 보이는 무언가에 대한 지침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 뭐랄까 imperfect한 모습까지 다 보여주는 이 과정에 공감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시리즈 내가 막 바이럴 탄 게 데이 7이었어. 그러면 그걸 보고 궁금하니까 원부터 다 봐요. 쭉쭉쭉 보게 되죠. 그러니까 더 바이럴 되고 더 팔로워가 늘어나고 이런 이제 콘텐츠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특강을 진행을 한다면 저 역시도 아이들하고 day one of 어쩌고저쩌고 해서 매일 다큐멘테이션 할 것 같아요. 재밌지 않을까요? 네네. 어, 자, 요런 것들, 그, 요런 것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냥 수업 시간에 맨날 리코딩을 한다? 너무 싫은데?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리코딩은 뭐 5분이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5분 정도 투자해서 이 다큐멘테이션을 만든다면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를 잘 편집을 해서 잘 포장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이것도 다음 파트 2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발표회를 잡아서 아예 하던
뭔가 이제 아웃풋이 확실하게 나오는 무언가를 또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라이트하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다음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Just Do It 소리 영어 있나요? 아, 요거 넣어드릴까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거 원장님이 들으시려고요? 네, 좋아요. 자, 캐대원 8월 보내다가 위층 수학학원에 컴플레인 받고 조용히 놀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캐대원 엄청 이번 여름에 핫했죠. 그리고 레디가 굉장히 빠르게 강의를 조금 늦었죠. 근데 나름 빠르게 저는 더 일찍 하고 싶었으나 그때도 역시나 마케팅이 먼저인 것 같아서 원장님들께 더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홍보 마케팅이 먼저여서 순서를 바꿔서 조금 늦어졌는데 그래도 레디 강의가 캐대원 강의가 진행이 돼서 많은 원장님들께서 캐대한 특강을 진행을 하셨죠. 자, 좋습니다. 요렇게 해서 일단 세 개를 할 것 같고요. 이거 역시도 지금은 이렇게 해놨지만 진짜 원장님들이 작성하실 때는 스페시픽하게 매일 촬영 5분씩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면 더 좋아요. 발표가 있다, 발표회가 있다 그럼 날짜 정해놓고 지정하고 그거에 따라 움직인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진짜 안 적었어요, 일부러. 자, 뭐를 해야 될까요? 이건 원장님들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 카테고리를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으니,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여쭤볼게요. 원장님들은 나를 케어하는 이 한 부분이라고 이걸 넣어 놓는다면, 어, 세부 목표를 뭘로 할까요? 음. 어, 원서 발음 평가 기능도 들어올까요? 요거 레디에 들어올까요?라고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 추후에 AI가 정말 잘 따라올 수 있다면 저희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죠. 저희 개발팀이 엄청 금손이세요. 다이아몬드 손이세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고 기획된 거는 많은데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하나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건데 AI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희의 기준에 적합하면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근데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프라이싱이 사실 좀 까다로운데 그런 것들 들어올 수 있고요. 건강, 체력 관리, 운동, 건강 관리, 체력 관리, 마음 관리, 영어 공부, 마인드 컨트롤, 소확행 찾기 좋아요. 체력, 정신력 관리, 내가 행복하게 즐길 거리 찾기. 자, 좋아요. 요거. 내가 행복하게 즐길 거리 찾기. 이거 좋은데 여기를 아예 찾아서 그냥 적어 놓으셔야 돼요. 찾은 다음에 뭐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 뭐 월요일 2시에 뭐 2시 안 되겠구나. 월요일 11시에 카페에 가서 30분 커피 한 잔 한다.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해놔야 돼요. 네. 학원과 나를 분리하는 시간 가지기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요. 정원 원장님. 그러면 학원 일 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핸드폰이랑 노트북이랑 이런 거다 세퍼레이트해서 그냥 진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세팅을 하는 거죠. 여기에 스페시픽하게 적어 놓는 겁니다. 어, 남의 애들 때문에 우리 애 뒷전 안 하기. 이거 너무 어렵네요. 나라 원장님. 그쵸?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러면 여기서 스페시픽하게 이것도 날짜나 시간이나 정해서 아이들이랑 할 수 있는 거. 근데 원장님 잘하시는데, 나라 원장님. 그쵸? 자, 가족 관리, 반짝반짝하는 사람 되기. 자, 요거는 조금 베이그합니다. 어떻게 하면 반짝반짝하는 사람이 되는지를 조금 더 깊이 파보고 그거를 적어주시면 돼요. 최소 수면 시간 보장하기. 요것도 약간 베이그해요. 어, 몇 시간 정해놓고 그러면 12시에 핸드폰 락 시키기. 뭐 이런 것들. 건강한 음식 먹기도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어떤 게 건강하고 아까 오타니 거 보셨죠? 7숟가락, 6숟가락 막 이렇게까지 저희가 브레이크다운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해야 된다. 조금 더 자세하게. 주 1회 맛있는 거 사 먹기. 이런 거 좋아요. 트레이너 쌤 꼭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 이런 거 정해 놓는 거죠. 수업할 때 즐겨버리기. 이것도 약간은 베이그합니다.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지 그런 포인트들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음악 들으면서 웹툰 2시간 보기. 2시간 꽤 많은데요. 웹툰 많이 보세요, 원장님. 좋아요. 이런 시간 필요합니다. 학원 잘 운영하려면 선생님 마인드와 경영 마인드 두 가지를 가질 수 있게 마인드셋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어,
지금 학원 원장님들도 보고 계시죠? 제가 학원 원장님들과 진행하는 상담의 7, 80%는 선생님들 상담이에요. 선생님이 갑자기 그만두고, 멘탈 무너지고, 어,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와서 오늘 못 나오겠다. 이제 멘붕이죠. 수업이 있는데, 막 멘붕이죠. 그리고 그렇게 연락을 주면 또 다행이고, 문자로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극한 직업이에요. 학원 원장님들. 네. 새벽 6시 요가 수업. 매일 아들들 학교 보내고 8시에 강아지와 산책해요. 아, 좋습니다. 아들이 원장님. 이런 거 진짜 필요해요. 하루 20분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기.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분 너무 긴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네. 매주 목욕탕 일에 가기. 아, 목욕탕 파시군요. 좋아요. 지금 원장님. 자, 이런 것들 아주 지금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근력 운동하고 아들들과 한 번씩 불멍하기, 남편과 맥주 타임 종종 하기. 결국은 가족이 평화로워야 일도 잘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 자, 종종 하기 말고 날짜 정해놓고 하기. 자, 하루에 한 번 나를 위로하거나 힘이 나는 말 한마디씩 해주기. Just do it 영상을 매일 보시기. 자, 신규 반은 만들어졌는데 선생님이 한 달째 안 뽑혀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학원 원장님들의 지금 스트레스. 자, 불멍, 집 근처 카페 가면서 책 보고 싶고, 좋아요. 자, 이런 거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지만, 음, 오늘 와이프 얘기를 아주 짧게 한번 해볼게요. 저희 와이프가 공방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홍보, 홍보를 안 해요. 자, 그래서 많이 옛날에는 이렇게 좀 뭐랄까 복잡했어요, 제가. 아니, 홍보를 왜 안 하지? 그리고 제가 너무 답답해갖고 그냥 날짜만 정해줘.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설명회 날짜가 됐던 전단지 뿌리는 날짜가 됐던 그냥 날짜만 정하면 나머지 건 내가 다 해줄게. 설명회도 하고 전단지도 뿌리고 제가 업이 그거잖아요. 그거 컨설팅하고 상담하는 게 업이니까 그걸 했는데 날짜 지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답답하다 막 이랬는데 그랬는데 제가 더 이상 이제 홍보나 마케팅을 하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생겼어요. 오늘. 어, 와이프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니까 학생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한마디도 안 합니다. 어, 네네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기도도 넣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진짜 제뉴얼하게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거는 뭐 종교가 다른 종교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제 뭐 다른 데피니션의 기도일 수도 있을 테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어 그런 거예요.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나를 만나야 되는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그죠? 그리고 내가 필요하고 그 아이가 필요한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이제 기도를 하면은 그런 아이가 TO가 딱 하나가 나왔어. 기도하면은 그 많은 그 레벨 중에 그 TO에 맞는 애가 와서 상담을 하고 들어와요. 너무 너무 신기하죠. 간절함의 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죠? 뭔가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무슨 파마, 뭐 우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신앙적인 부분을 조금 빼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공방 오픈했을 때 들어오는 아이들은 다 그냥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다. 그러나 신앙적인 부분을 좀 불편해 하신다면 그냥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들어오는 아이들 다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아이들을 바라볼 때 달라지겠죠. 손님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가족이 힘들 때 그냥 손님이다 생각하면 이제 편하게 조금 더 잘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선물. 가끔 선물이 폭탄이 올 때가 있어요. 아시죠? 그렇지만 그 폭탄도 한 레이어만 이렇게
꺼내면 한 레이어만 이렇게 벗겨내면 폭탄이 아니에요. 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랑과 기도와 인내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더 나가 필요해요. 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장님 마음이 여유가 없으면 아이들한테 유하게 안 나가요. 어. 화 내보셨죠, 원장님들 수업하면서. 근데 가끔은 내 마음이 안 채워져 있는 날은 화를 너무 내요. 컨트롤이 안 되게 화가 나는 날도 있고 다른 날이었으면 분명히 지나갔을 건데 그날은 폭발해 버리는 이런 경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경험.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 자신이 먼저 채워져야 되고 내 마음의 그릇에 구멍이 났다. 그러면 물을 아무리 채워도 퍼주려고 하면은 그냥 나중에는 번아웃 돼요. 없어요. 이만큼 남은 물을 퍼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먼저 다 뭔가 금이 가고 새어지는 곳이 있다면 그걸 먼저 막아주면은 물은 알아서 흘러갑니다. 사랑은 알아서 흘러가니 그러니 엄청 막 그때 되면은 애들한테 뭔가 엄청 많이 사랑을 줘야겠다,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장님들을 꼭 케어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선순환을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일단 그리고 이제 파트 2는 다음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 일단은 이 만달라 차트를 또 당연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 버전이 있고요. 아까 요거는 뭐랄까 이번 겨울방학 목표용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이게 잘 보이는 데다가 붙여 놓으세요. 항상 볼 수 있는 곳에다 붙여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하나 목표, 마이크로 석세스가 필요하다라면 이것도 지금 내가 힘들다라고 하면 하나짜리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원장님들 특강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하고도 아이들한테 목표를 이번에 단어 예를 들면 100개 외우기 예를 들면 100, 100개 외우기 한다 그러면 매일 5개, 10개 그리고 며칠 그리고 시간 이런 것까지 다 스페시픽하게 정해서 아이들이랑 이번 겨울방학에 좀 뭔가 습관을 들이는 그런 것까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이들이랑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약간 제가 이게 이런 색깔을 좋아하다 보니까 노란색 잘 보이게 해요. 눈에 딱 띄게 노란색으로도 디자인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고 일단 저희 파트 2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다음 강의 전까지 원장님들 한번 요거 프린트 하셔서 직접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막 대충 쓰세요. 프린트 계속 하실 수 있으니까 당연히 파일을 드릴 거예요. 파일을 드릴 거니까 그냥 일단 막 써보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중에 다 이제 이것저것 다 해놓고 보면 이제 네로 다운 되고 이제 정리되면은 그때 깔끔하게 딱 하나 만들고 그거를 프레임을 걸어 놓고 잘 보이는 데다가 해놓고 우리 겨울을 맞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자료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원장님들. 오늘 너무너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저희 인스타 보면 지금 올라가 있는 피드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강의 후기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스페시픽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설명회 그리고 뭐지? 네이버 플레이스 블로그 이쪽 강의 필요하신 분들 다 남겨주세요. 그냥 하나에 그냥 묶어갖고 다 보내드릴게요, 원장님들. 그쵸? 그러니까 그냥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뭐 남겨주세요 안 해도 되겠네요. 그냥 전단지 강의 주세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강의 그냥 오늘 후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냥 하나로 다 묶어갖고 모든 분들에게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게시물에 좋아요 저장하고 리포스트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또 상담 가야 되고 해서 자료는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원장님들 이거는 지금 제 강의가 우수한 게 아니라
원장님께서 그냥 하셔야 되는 거를 그냥 나열했던 것뿐이에요. 그 강의들을 보시면은 그거대로만 하시면은 분명히 다음 년 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하실 거예요. 이거는 그냥 꾸준히 하고 미리 하는 사람들이 그냥 수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원장님들. 그리고 그 방향이 잘 맞으면 된다는 거죠, 방향. 우리가 기획을 하고 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음, 음, 음. 방향을 잘 잡고 이제 열심히 해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나머지는 원장님들께서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하다가 마음이 막 무너진다. 그러면 연락 주시고 저는 언제든 원장님들과 상담을 할 수가 있으니. 네, 좋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떠다니는데 강의 이후엔 딱 정리되는 마법. 아, 좋습니다. 네, 원장님. 자, 정리를 이제 원장님께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원장님 거에 커스터마이징 해서 저 4개 만들어 보시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이 뭉실하던 것들이 클리어해지는 기분입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막연했던 있던 생각들을 좀 정리가 됐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장님. 댓글은 인스타에 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딱 필요한 강의였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정 원장님. 자, 파트 2는 언제인가요? 네, 제가 2주, 그러니까 격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원래 한 달에 2번씩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한 번은 이런 오늘 같은 스타일, 프리 토픽이죠. 뭐 운영일 때도 있고, 브랜딩일 때도 있고, 뭐 소리형 할 때도 있고, 프리 토픽이고, 나머지 한 번은 원서 강의인데, 지금 다다음 주 강의를 원래 원서로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상 이거를 그냥 파트 2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서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원장님들 어때요? 코멘트를 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할게요. 원서가 필요하시나요? 왜냐면 또 원서 이거대로 커리큘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 무조건 2탄씩군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2탄으로 파트 2로 가야겠네요. 네네. 좋습니다. 그 원서들 강의는 지금까지 뭐 해놓은 게 좀 있으니까 그거를 뭐 예전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다음 주에 2주 후에 파트 2로 와서 어떤 특강을 좀 진행을 하면 좋을까? 저는 이제 소리 영어를 추천드리니까 소리 영어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또 어떻게 아웃풋을 내고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장님 그 만다라트 한번 해보시고 적어보시고 다 되면은 한번 다음 주에 갖고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쉐어하기도 하고 아니면 제 카톡이나 문자 아시는 분들 DM 다 보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인스타에 올릴 수도 있고 인스타에 올리는 건 좀 그렇겠죠. 아무래도 학부모님들한테 너무 보여지는 게 그러니까. 어쨌건 저도 원장님들의 지금 목표가 어디로 가는 건지 한번 보고 싶으니까 궁금하니 원장님들께서 정리가 되고 딱 현장으로 정리가 되면 그때 한번 보내봐 주세요. 네네. 좋습니다. 아, 네네네. 목소리만 들어도 힐링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주영 원장님. 아, 좋습니다. 오늘은 나를 위해 맞점. 좋습니다. 맞점을 하시고요. 네네. 자, 그리고 렉사일 2기 시작되었습니다. 원장님들. 시작이 되었다기보다 이제 신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렉사일 2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문자 계속 나가고 있을 거고, 저희 인스타그램에 뉴스 계속 업데이트되고, 카페에도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설명에 매달이 아니고 매주 2회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 인스타그램 와주시면은 DM 주시면은 그리고 레디 인스타그램 오시면은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원장님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저희 2주 후에 파트 2로 돌아와서 정말 아이들이랑 아웃풋이 나오는 특강을 진행하는 방법과 전략들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들 오늘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점심 맛있게 하시고 저희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